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스 가든입니다. 선로즈는 그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함께 선로즈의 아름다움과 키우기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야외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노란 빛깔을 띠면서 탄력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쨌든 햇볕의 양을 비닐에 한 겹 투과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야외보다 한결 더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잎의 색깔이 조금 더 초록빛이 강하고 탄력의 정도도 딱딱할 정도까지는 아닌 부드러운 잎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로즈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선로즈는 우아하고 섬세한 잎사귀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분홍색의 꽃들은 마치 작은 장미처럼 태양을 보면 꽃을 핀다는 이름으로 선로즈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름에서도 로즈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아름다움은 장미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로즈의 매혹적인 모습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며 힐링과 평화로움을 전해줍니다. 선로즈의 생장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로즈는 천천히 성장하며 작은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매력이에요. 선로즈의 꽃은 거의 겨울을 제외하고 거의 햇볕을 충분히 본 선로즈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피어 올려 주거든요. 선로즈 키우기의 핵심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선로즈를 효과적으로 키우는 그 방법은 햇빛과 온도 조절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로즈는 밝은 곳에서 햇볕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선로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한 직사광선은 잎이 건강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란빛을 많이 띠고요. 그리고 그 흰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져서 그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전체적인 선로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흰 부분이 직사광선에서는 붉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붉은 빛의 잎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또 짱짱해지는 장점은 있지만 좀 노란 빛을 띠면서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선로즈 하면 그 싱그러움, 초록과 흰색의 그 조화와 아주 짙은 핑크, 빨강색에 가까운 짙은 핑크색을 내주는 선로즈의 전체적인 삼색을, 대표적인 삼색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직사광선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로즈는 18도에서 24도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로즈는 다른 다육식물에 비해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물을 주면 잎과 잎 사이에 그 줄기 부분이 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로즈는 너무 건조한 기후에 오래 두게 되면 이 줄기 부분이 다 말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분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육식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로즈는 수분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거는 또 전체적인 다육 생활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잎이 얇아요. 잎이 얇은 아이들은 자주 물을 주셔야 하고 토양이 완전히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숨겨진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로즈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수분은 촉촉하기를 원하지만 윗공기는 좀 건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윗공기가 습하면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풍기나 바람 소통이 잘 되는 곳에 위치시켜 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 조절을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주변에 이렇게 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면 이 잎들이 말라서 이렇게 말려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잎이 이 하엽이 져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보기가 안 좋고요. 그럴 때는 그 잎을 빨리 제거해 주시면 그곳에서 새로운 잎을 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새로 나는 것보다는 그 잎이 처음부터 나서 튼튼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지치기가 또 중요한 해야 할 일입니다. 썬로즈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가지나 병든 부분은 빨리 잘라내어서 식물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썬로즈를 감상하는 데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썬로즈의 아름다움과 키우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썬로즈는 이상하게 저에게 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이 한 밭을 가득 메울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어떤 베란다나 정원 장식을 위해서 제가 썬로즈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물에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또 햇볕에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또 저렇게 올망졸망한 예쁜 얼굴을 거의 모든 계절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썬로즈는 너무 추운 환경에서 조금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비닐을 덮어주시거나 어떻게 보온 처리를 좀 해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뿌리가 강력하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지고 뿌리를 강력하게 내린 아이들은 웬만한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위치에 또 적절한 기후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습도와 햇볕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더 많은 팁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에 또 다양한 다육식물 정보를 원하시는 품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즐겁게 썬로즈 풍성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